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히 상담가로서의 부모 역할입니다. 자, 상담가로서의 부모 역할, 그게 뭔가, 사실 부모로서의 모든 역할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양육자로서의 역할, 교육자로서의 역할, 보호자로서의 역할 등등 자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부모 역할에 들어가죠. 그 중에서 오늘 상담가로서의 부모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이들의 심리를 돌보고 방향을 잡아주는 심리 상담가로서의 역할. 우리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더 강하게 그러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고요. 자녀의 유년 시절 정말 아이에게 좋은 것들을 골라서 잘 먹이고 입히고 또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학습적인 부분도 잘 챙겨주고 누가 봐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최선을 다하신 분들도 많은 경우 아이가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아이의 내면의 어떤 역동을 잃지 못한다거나 욕망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등으로 해서 무척 혼란스러워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요. 자녀 심리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전수됩니다. 부모의 현명한 상담가로서의 역할은 우리 아이의 독립된 자아 심리를 형성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부모의 자녀 심리 상담가로서의 역할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일단 아이들의 심리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이들의 심리에 관한 공부 필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심리 상담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투, 감정 표현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증상들을 매개로 해서 내면을 파고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그 과정이 가능하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담가 자신이 자주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 상담가들이 처음에는 상담을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좋은 심리 상담가 역할을 하려면 그에 앞서서 부모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선행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제일 빠른 방법은 엄마 아빠가 심리 상담을 받는 게 좋겠죠.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요. 대부분은 상담실의 문을 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진행하시는 건 무척 중요해요.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단 5분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명상하시는 것 좋습니다. 내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환경을 명상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조용한 상태에서 내면을 적는, 자신의 내면을 끄집어내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내면 상태가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내 안의 역동들이 정돈 과정을 거치게 돼요. 또는 산책하면서 어린 시절 엄마 아빠와의 기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느꼈던 서운함, 어떤 아픔, 긴장감, 공포 등을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보통 많은 어른들이 이제 술을 드시고 이제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과거를 회상하시죠. 아, 그땐 이랬었지라고. 그러한 과정에서 술만 빼면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 과거를 되짚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멈춰있는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그 아이를 끄집어낸다는 혹은 구출해낸다는 또는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떠나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해주는 기분으로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부모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 꼭 필요하고요. 그럼 일단 부모 상담가로서 자녀를 마주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상담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상담실 이미지를 떠올려 볼게요. 상담실이 있고요. 그리고 의자가 2개 있습니다. 한 의자에는 심리 상담사가 앉아 있고 맞은편 의자에는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둘이 대화를 하죠.
그럼 이제 조용한 커피숍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가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의자에 앉아서 마주보며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물론 커피를 마시는지 아닌지 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대화를 하고 있다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상담이라고 하고 후자는 상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뭐 한쪽은 전문 상담가고 다른 한쪽은 그냥 친구니까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심리 상담이냐 그냥 대화냐의 차이는 대화의 방향에 있습니다. 심리 상담가가 아닌 그냥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도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마치 상담받듯이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형식상은 친구랑 떠드는 거지만 자신의 내면은 고민 상담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죠. 무슨 말이냐면 상담이냐 아니냐는 대화의 방향이 한 사람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거예요. 상담실에서 상담자는 대화 방향을 최대한 내담자에게 맞춥니다. 상담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경청하면서 내담자의 상태에 집중해 줍니다. 부모로서의 상담가 역할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뭔가 자신의 내면을 꺼내는 그러한 대화를 시도할 때는 대화 방향을 자녀에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 순간 부모 상담가 역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담실에서는 내담자를 훈육하거나 가르치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일단 집중해 주죠. 부모로서의 상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아이의 말에 집중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아이를 혼내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상담가 역할도 해야 되고 이 순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교사인 저도 그러한 순간 역할 모델을 구분하기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잘못된 행동이나 처신을 발견하면 훈육을 바로 들어갑니다. 미루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상담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속된 규칙이나 원칙을 알려주는 훈육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 스스로 제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실을 찾아가서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선생님에게 뭔가 말하려 할 때는 그 순간은 제가 상담가 역할로 자신을 바꿉니다. 그때는 사회적 규칙과 원칙을 꺼내기보다는 그 아이의 말에 집중해서 듣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 중에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혼자 감내해야 하는 심리적 억압은 없었는지 등등을 듣고 물어봐 줍니다. 그리고 담임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안심시킵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먼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을 꺼내는 순간은 일단 부모 상담가 역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문 심리 상담가는 다양한 이제 상담 기법들을 사용하죠. 이제 부모도 상담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이제 그런 상담 기법들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상담 기법을 아는 건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이미 거의 성장해 버린다는 건데요. 상담 기법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 하나 급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침묵 견디기입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는 순간을 부모 역시 말 없이 견디는 건데요. 무척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상담이면 서로 대화를 하는 건데 침묵이 중요하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전문 상담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순간이 내담자의 침묵입니다. 내담자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인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랑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말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화도 좀 나고요. 얘가 지금 반항하는 건가 라고 보이기까지 합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그런데 마치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것처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 언제든 말할 준비가 되면 말해. 기다려줄 수 있어. 이런 경청과 집중의 상태에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또는 오늘은 말하기 어려운가 보구나. 너가 말하고 싶어지면 엄마한테 말해 하면서 대화의 자리를 마치셔도 돼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침묵이 허용되면 상담이고요. 침묵이 허용되지 않으면 수사관 취조실이 되는 겁니다. 자백해! 묵비권 행사하지 말고! 이런 거죠. 상담이 되느냐, 취조가 되느냐는 침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상담과 역할을 하는 부모님은 침묵의 순간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분석 심리학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칼 구스타프 융, 80세가 넘는 나이에 자서전을 적었는데요. 자서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독이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전할 수 없거나 자기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황당무계한 것으로 간주될 때 생기는 법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엄마 아빠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뭐 그거 별거 아니야 혹은 귀찮다는 듯이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독의 씨앗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좋은 상담가로서의 역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네, 초등사회단은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